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의 미친 남자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오늘은 하미남의 들이대는 하미남 진행해 볼 텐데 들이댈 주제는 기초의원 정단 공천제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내용입니다. 기초의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렇게 이해가 좀 잘 들어가실지 모르니까요. 기초의회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가장 하부에 있는, 순위 서열상으로 가장 하부에 있는 의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 군이 있다면 군 의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뭐 몇 개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 시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과는 구분이 좀 되는 개념입니다. 그건 광역의원이라고 하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네 일을 하는 일꾼들이다라는 게 기초의원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시죠.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의 예산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1년간 연간 예산이 1조 정도가 되는데 그 1조 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또 집행부라는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감사 의무를 수행을 하고요. 시에서 하남시에 일어나는 법률들,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원의 하남시 의원, 서울시로 따지면 구의원이 되겠죠. 여태까지 절차를 놓고 보면 정당의 공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크게 양당 체제죠. 이번에 이제 다른 당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양당 체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쪽에 있는 인원들인데요. 근데 이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복수를 뽑는다는 얘기죠. 단수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역구가 3개인데요. 가지역구에는 4명을 뽑고요. 나지역구에는 2명을 뽑고 다지역구에는 3명을 뽑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뽑다 보니까 선거의 체제에 따른 이익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거를 위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또 어렵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이익을 보는 가장 주요 인물들은 각 정당에서 임명한 지역위원장, 뭐 당협위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이 기초의원들은 경기도당에서 공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지역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특성도 다양하고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경기도당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과 협의 또는 건의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거의 다 공천을 주도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시도위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뭐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를 해야 되니까 뭐 심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경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도당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에 대해서를 받으려면 당협위원장 또는 경기도당의 어떤 심사와 추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내 A라는 지역구에 제가 뭐 속해 있는 지역구는 4명을 뽑습니다만 4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에서 가번과 나번의 후보를 내게 되고 그러면 4명이지 않습니까? 가번 4명 그리고 나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하는 당일날 뽑아야 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경기도지사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감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방 그 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하죠. 시장 뽑아야죠. 도의원 뽑아야죠. 비례대표 뽑아야죠.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인원이 많습니다. 찍어야 돼, 판단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 뭐 기초위원회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2주인데요. 그 선거 날을 빼게 되면 13일입니다. 13일 동안 그 후보들이 열심히 다녀봐도 잘 안 보여요. 일하다 보면 안 보이고 뭐다 보면 안 보여요. 그리고 공보물이 오게 되는데 공보물도 엄청 많습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 경기도지사도 봐야 되고 교육감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보고 뽑습니다. 자,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을 보고 뽑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내 이 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 당을 찍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각 정당에서 공천한 기초위원들은 가번 불패입니다. 2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이건 무조건 나는 가번 불패입니다. 여태까지 하남시가 생긴 이래 가번이 졌던 일은 없습니다. 그럼 가번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당선이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번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당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당협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위원장한테 잘 보이면 당선이 되는데 주종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시의원을 하고 싶어. 근데 기존에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경쟁 아닙니까? 그걸 누가 추천해? 당협위원장이 추천해. 그럼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현재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현재 따지면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어. 근데 계속 하고 싶은데 새로운 신인은 들어올 테고 신인은 원래 새로운 거죠. 들어올 테고 그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얼마나 나를 도와줬느냐, 평상시에 내가 하는 것들을 얼마나 도와줬느냐라는 것이 공천의 기준이 되고 그 공천의 기준은 거의 주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찍히면 안 되는 거죠. 쟤는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쟤는 공천 주면 안 돼. 쟤는 나를 도와줬으니까 하면 돼. 이러다 보면 어떤 때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더 잘해주는 자, 이권을 제공하는 자, 그 이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몸으로 때우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만 그런 자들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크게 생각을 한다면 당 대표 또는 당의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공천 받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실히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더라도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품질이 좋든 안 좋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자기 지역구의 지탄을 받는 그런 어떤 불법까지도 저들었더라고 하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런 그대로 온다면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일을 하는데 기초의원이 하남시의원이 일을 하는데 정당 소속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려다니면서 괜히 쓸데없이 야 우리 당은 뭐 어쩌고 국회의원 흉내나 내고
하자 그렇지. 우리 지역의 일, 우리 동네 일을 처리하는데 정당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당의 정치 이념이나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도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지역 정치는 지역의 사안들은 그런 정도로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든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든 또는 무소속이든 또는 어떤 뭐 성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시에서 적용된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을 체크하고 그것들을 행정감사하고 하는데 과연 정당이 필요할까?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천을 받는 자가 공천을 받는 후보가 가번을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정당 권총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 시의원, 뭐 지역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보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정당의 공천을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 또는 도당의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갑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하남시에도 그런 분이 있기는 한데 나이 60 돼서 정년퇴직하고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초선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겠지만 아무런 경력도 없고 한번 정치 한번 해볼까? 나 이제 배워볼까?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격이 되어 있는 분과 당선되고 나서 시작하는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판단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번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공천, 기초위원, 하남시의원 같은 또는 구의원 같은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제를 한번 폐지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초위원을 뽑는데 정당색이 아니라 미리 얼마나 지역에 대한 평상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관에서 안 된다면 민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남시 같은 작은데도 예산이 1조인데 그런 살림살이를 사는 분들을 기초위원들을 그 정치를 하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공천만으로 당선이 좌우된다면 이거는 합리적이거나 또는 미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한번 들이대는 의미에서 건의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이 됐든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하남시 같은 이런 도시에 또는 구의원, 시의원 또는 군의원 같은 기초위원들은 정당 공천제 없이 전부 무소속으로 해서 인물 보고 뽑고 능력 보고 뽑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존의 과거를 보고 뽑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원동력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미남이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기초의원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남시 의원, 뭐 강동구 의원, 양평군 의원 같은 기초의원들은 정당 공천 없이 개인의 능력, 과거, 미래, 비전 등을 뽑는 그런 현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